다리도 붓고 눈도 자꾸 보여요. 가려움이 어떤 때는 심하고 어떤 때는 좀 덜하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현상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 조절이 잘 안 되고 물이 자꾸 먹고 싶게 돼요. 이러한 증상들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몸의 수분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수분과 염분이 쌓이면서 다리, 얼굴, 눈 등이 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과 염분 제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은 투석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이나 인, 요독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음식이나 약물 복용을 통해 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갈증으로 인한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부종을 악화시키므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을 자주 헹구거나 얼음을 조금씩 녹여서 드시고 레몬 조각이나 무가당 껌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하루에 나오는 소변량 더하기 한 500cc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투석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입맛이 없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요독이 쌓이면 입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석에 대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도 식욕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감소와 면역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살코기, 생선, 달걀, 흰자 등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빈혈이나 영양 상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여서 영양 보충제나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조금 먹는데 몸무게가 자꾸 늘어요. 음식은 조금 먹더라도 물이나 국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이 쉽게 늘어납니다. 투석 환자에게 수분 조절은 매우 중요하므로 식사 시에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물, 과일, 커피, 음료수가 모두 수분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 같은 과일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감자, 고구마를 좋아해요.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릴 때가 있어요.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칼륨이 체내에 쌓여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면 심장 각동에 영향을 주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근육 약화, 다리 힘 풀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투석 환자는 칼륨이 많은 음식, 특히 바나나, 키위, 오렌지,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을 제한해야 됩니다. 필요시 과일, 야채 등을 섭취하였을 때 기존에 복용하던 칼륨약을 추가로 하나 더 복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거의 외식을 해요. 인스턴트 식품과 외식은 대개 나트륨, 칼륨, 인 함량이 높습니다. 나트륨은 부종,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칼륨, 인 등은 체외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밥 위주로 저염식으로 조리해서 드시고 국물, 양념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서 식단을 조절해야 됩니다. 변비 때문에 힘들어요. 활동량 감소, 수분 제한, 약물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변비가 생깁니다. 또한 칼륨약 복용 부작용으로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물에 담가 최대한 칼륨을 줄인 후에 섭취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씩 복부 마사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비약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필요시에 변비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약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요? 수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하던 역할을 약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빈혈 조절, 인칼슘 대사, 비타민 D 활성 저하, 고칼륨 관리, 심혈관 보호,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질환 등을 각각 관리해야 하므로 점차 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약을 복용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면 위험할 수 있으니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체중이 뭔가요? 몸에 과도한 수분이 없는 최적의 체중을 의미합니다. 수석 후에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했을 때 체중으로 수석 환자의 목표 체중이 됩니다. 권체중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 운동해도 되나요? 수석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은 심장과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투석이 끝난 직후에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한 뒤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필요하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면 체력도 유지되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투석을 하루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투석하면서 여행 갈 수 있나요? 수석을 하루만 거르더라도 몸에 수분과 노폐물이 쌓여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부정맥이 올 수 있으므로 정해진 스케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행이나 기타 개인 사정 등으로 수석 날짜를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 의료진과 미리 날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행지에 있는 수석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셔서 수석 스케줄을 조정하고 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다. 수승을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한 번 투석하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나요? 소변이 잘 나오는데도 계속 투석을 해야 하나요? 소변이 나온다고 해서 신장이 제 기능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능이 상실되면 소변량과 관계없이 투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신장 기능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평생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을 하면 투석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투석을 꾸준히 받고 식이, 약물,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면 10년 이상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면 삶의 질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 이식은 언제 준비하나요? 우리나라는 가족 기증 및 뇌사자 이식을 통해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석 시작 6개월에서 12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면 되고 투석을 시작한 후에도 상태가 안정되고 이식 가능성이 확인되면 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수술 전 검사, 감염증, 종양,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 조직 적합 검사 등이 필요하며 뇌사자 이식 같은 경우 미리 준비해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이와 상의하여서 적절한 시점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